안녕하세요, 콜럼벌입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제인이라는 사람이 로체스터라는 부자를 만나서 인생 편은 이야기로 처음에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제인이 고하고 가난한 가정교사의 처지에서 로체스터라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 역전한다. 이제 처음 부분만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인 에어는 신데렐라 스토리하고는 이제 거리가 멉니다. 저는 그거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설화와 구조가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제인 에어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와 구조가 비슷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로체스터와 이제 제인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로체스터 씨가 제인에게 처음 만났을 때는 퉁명스럽게 대하고 딱히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제 제인을 대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은 일종의 연막이었고 처음에 제인을 봤을 때부터 그녀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나쁜 남자처럼 제인의 반응을 유도하려고 떠받느냐, 그거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소감을 표시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소설에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로체스터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숨겨둔 아내가 있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중혼, 결혼을 이미 한 몸이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큰 결격 사유로 스스로도 인식했기 때문에 제인에게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로체스터라는 사람은 일종의 저주에 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행동에 굉장히 제약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체스터는 자기가 먼저 의중 표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놓였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의 구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로체스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두 가지 인물이 유형이 있죠. 한 명은 숲속에서 잠들어 있는 공주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공주를 우연히 만나서 입맞춤을 통해서 그녀를 깨우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거는 로체스터가 기사가 아니라 오히려 로체스터는 잠들어 있는 공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는 잠들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주나 마법에 걸려서 잠들어 있는 상황인데 기사 혹은 왕자가 와서 그의 입맞춤을 통해서 그 저주를 풀어줌으로써 공주가 깨어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체스터는 잠들어 있는 공주의 포지션이고 제인이 공주를 깨우는 기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기사는 되게 노련하고 경험 많은 기사가 아니라 이제 막 모험에 첫 발을 내디든 새내기, 풋내기 기사라고 할 수 있죠. 로체스터는 말 그대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잠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도 자기 스스로 표출할 수 없습니다. 줄거리 상으로는 중혼이라는 자기를 되게 압박하는 상황에 매여 있어갖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 못하는 것이 공주가 잠들어 있는 상황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체스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 저주를 풀어줘야만 자기의 마음을 그제서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증거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로체스터의 친구들인 신사들이 손필드 저택에 놀러와서 여행을 즐기는데 점쟁이 노파가 갑자기 집에 와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노파가 와갖고 여러 신사분들의 점을 봐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죠. 다 봐주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제인도 한번 점을 봐보라고 해갖고 이제 그 노파 앞으로 가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노파가 하는 말이 되게 묘하죠. 제인의 점을 봐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특이한 입장이요. 행복이 아주 가까이 있어. 거의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말이야. 재료는 전부 준비되어 있어. 그것들을 결합시킬 동작 하나만 없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인이 이 시점에서 계속 고민했던 것이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마음이 끌리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해도 될까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죠. 이 노파가 하는 말이 그것을 결합시킬 동작 하나만 그러니까 재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결합시킬 동작 하나만 없을 뿐이지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노파의 정체가 로체스터가 변장한 거거든요. 이게 좀 웃긴 설정이긴 한데 로체스터가 노파로 변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인 건데 노파로 변장한 로체스터가 하는 말이 자 봐라 당신 제인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은 나랑 이제 사귈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혼자 신분 차이 같은 거 생각하면서 혼자 고민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로체스터
그래서 당신이 먼저 고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로체스터는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인이 먼저 로체스터에게 사랑의 의지를 보여야지 저주가 풀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은 로체스터에게 걸려있는 저주라는 것이 깨지기 위해서는 제인이라는 기사가 능동적으로 실행을 해야 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인은 로체스터라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신분 격차를 스스로 의식하고 망설이게 되죠.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가로막는 감정에 스스로 이제 굴복하는 양상인데 자기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편견이나 어떤 손가락질이 두렵다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편견에 굴복한다고 할까요? 자기만 생각을 바꾸면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자기를 가로막는 건 곧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파로 변장한 로체스터가 암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라고 이제 묘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주제는 로체스터의 저주가 아니라 제인 에어가 갖고 있는 뭐 신분이나 이런 걸 의식해갖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내가 주저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제인 에어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인 에어 주제인 자기 인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 외부적인 것에 현혹되거나 끌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나의 마음에 충실한 것. 그것이 제인 에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인 에어도 물론 그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 역시 아직은 새내기 초짜 기사인 거죠. 로체스터를 만나서 사랑의 감정이 들고 불안이 또 슬며시 올라오고 하지만 마침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본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곧 자기 인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마다 자기 부정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죠. 자기 의심, 자기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감정과 맞서 싸우게 되죠. 우리의 일상 자체가 자기 불신이라는 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종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자기 불안, 불신이라는 감정에 드래곤에 맞서서 그것을 계속 물리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인 에어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리고 그를 구하는 기사의 여정, 그 기사는 곧 제인이며 제인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런 여정을 매 순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맨스나 모험의 구조라는 것은 판타지, RPG 이런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기 비하, 자기 불안, 자기 기만 이런 감정들이 그 어떤 괴수나 드래곤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잡아먹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과 항상 맞서서 싸워야지만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와 제인이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 제인이 마침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본심을 터뜨리게 되죠. 이별이 눈앞에 닥치는 순간에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 입으로 발화합니다. 로체스터에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선언을 하죠. 자기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고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 그 벽을 마침내 넘어섰을 때 제인과 로체스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체스터라는 인물은 제인이 자기 인식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각성을 하게끔 돕는 하나의 무대 장치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체스터 씨가 이러한 과정 없이 나 너 좋아한다, 우리 결혼하자 라고 했다고 한다면 제인은 그냥 수동적으로 로체스터에 의해서 종속되는 구도에 머물렀을 겁니다. 결혼이 확정되고 무사히 결혼식이 치러질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